작가 소개. 헤르만 헤세는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감과 전율을 준 성장 소설을 쓴 작가임. 카융의 이론과 동양 철학이 결합된 사상을 바탕으로 감수성 넘치는 문제를 구사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음. 내용: 선과 악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 싱클레어를 통해 인간 본연의 꿈과 자아를 탐구함. 싱클레어는 결국 데미안이 자신의 분신이었음을 깨닫고 그와 하빌의 경지에 이름. 싱클레어의 많은 일탈의 과정은 결국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임. 독학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과 전율을 일으켜주는 그런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성장소설의 대가죠. 그래서 칼 융과 불교 철학에서 기반해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 구도의 길을 소설로 승화시켜서 주로 다뤘다는 그런 작가고요. 이 점이 융의 무의식 이론과 불교의 참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미안을 인물 중심으로 구도를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데미안의 중심 화자, 나라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등장하는 화자의 이름은 싱클레어고요. 이 싱클레어는 아주 화목하고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런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그런 소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고 의심하고 일탈을 꿈꾸죠. 그래서 그가 만난 첫 번째 악이 그 악함이 크로머라는 그런 소년인데요. 그 크로머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싱클레어가 뭐 좀 자기도 좀 강해 보이고 있어 보이려고 거짓말로 옛날에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쳤다 이런 허언을 해요. 근데 크로머가 그걸 빌미로 책을 잡아서 이제 협박을 하죠. 내가 잃르겠다 과수원 주인에게. 그래서 크로머는 그 싱클레어에게 돈을 뜯어내고요. 이 싱클레어는 자기 허언으로 인해서 점점 크로머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렇게 이제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이 헤르만 헤세가 처음으로 악의 실체에 대해서 다뤘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짜 정체성을 허언으로 가짜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악으로 향한다. 그런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심인물이 바로 책의 제목인 데미안이죠.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크로머, 즉 악에서 구원해준 인물이에요. 데미안은 특별하고 아주 아우라가 있어서 크로머를 협박을 했는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싱클레어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구원을 해주고요. 그러나 소설의 끝무렵에 이르기까지 이 데미안은 정확한 정체가 모호하고요. 악인 듯 선인 듯 미스테리한 인물이고요. 분명한 건 데미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점. 싱클레어는 그런 데미안에게 동경심과 거리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 다음 제가 주목한 인물은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싱클레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만난 음악가고요. 이 사람이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태어나려는 새는 알에서 나온다,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 하나를 부숴야 한다, 그 새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이다. 아프락사스를 향해 날아간다 새가. 이런 아프락사스라는 악마의 이름이죠. 이 아프락사스에 대해 처음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준 인물이 바로 피스토리우스고요. 그 피스토리우스는 일종의 선구자와 같이
싱클레어를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싱클레어가 그 당시에 느꼈던 관념의 혼돈, 불분명한 관념의 일종의 체계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클레어의 상상 속의 여자 베아트리체가 있어요. 이 베아트리체는 나중에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아주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신기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이 되는 그런 베아트리체, 즉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이상형의 여인이고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강인하고 단단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여성이고요. 이 싱클레어는 이 에바 부인에게 정욕이나 지상의 감정보다는 천상의 그런 환상에 가까운 천상의 존재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데미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데미안이 살게 되는 그런 조금쯤은 좀 정신분열적인 결말을 보이는데요. 늘 내가 희미하게만 여기고 있던 그런 데미안이 결국은 나의 종착점이자 목표 지점이자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명백히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상징에 주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새 악마로 등장하는 아프락사스는 어떤 상징과 중첩이 되냐면, 데미안이 이제 싱클레어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이마에 카인의 표지를 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카인이라는 인물은 성경 속에 나오는 아벨과 카인에서 따온 인물이죠. 카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존속살인을 일으킨 인물인데요. 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카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이 카인은 내재된 인간의 잠재력이다. 그리고 이제 새라는 그런 상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아프락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미안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새가 싱클레어의 아주 큰 궁궐 같은 집에 그런 대표적인 대문에 달려있는 그런 문양이 새고요. 그걸 그리는 거예요, 데미안이. 이 새라는 게 제가 분석하기로는 칼 융의 집단무의식. 집단무의식이 뭐냐면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개인적인 무의식을 그 상위에 뛰어넘는 인종이나 국적 이런 걸 초월하는 인류 전체의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 이런 게 칼 융의 이론인데요. 이 집단 무의식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새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피스토리우스라는 그런 아프락사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준 그 사람은 대화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는 대개 그의 형상에서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내부에 보듬고 있는 것 이외의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싱클레어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불교의 유심론과 융의 무의식 이론을 결합한 그런 대화죠. 내면이라는 게 잠재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의식세계를 지배한다. 요런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클레어가 흠모하는 에바 부인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란 자신의 꿈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쉬워져요. 영속적인 꿈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운 꿈이 모든 꿈과 바뀌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 꿈에는 집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불교의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런 종교적 이론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즉 머물러 있는 것은 없으며 그러나 그 공의 상태, 공이 곧 물질세계, 즉 참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 내 자아, 참나를 대변해주고 있는 말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색채가 굉장히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색깔로 인해서 따라가고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 헤르만 헤세의 문체가 사춘기 소년의 자아를 찾아가는 감수성과 철학적 상념을 문체가 매우 날카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있고 흡입력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이 책을 중학생 때 처음 읽었고, 그 다음에 20살 때 또 읽었고, 30살 때 읽었고, 최근에 이렇게 총 4번을 읽었는데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정말 뭔지 모를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발전한 경지에 왔습니다. 결국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다른 자아의 한 모습이고요. 궁극의 모습이며 종착점이자 싱클레어의 모든 방황은 데미안이라는 인물에 이르고 데미안과 합일되려는 그런 여정이라고, 구도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부연하고 싶은 건 신이라는 개념인데요. 데미안에서 다루고 있는 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기독교의 유일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신이죠. 이 신이 암시하는 거는 인간 본연 내면의 힘, 생명력, 꿈, 요런 거를 암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데미안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